500년 조선왕조 역대 군주 중 손을 꼽는 폭군의 대명사 연산군. 이성의 끈을 놓아버려 조선 왕실을 피바다로 만들고 온갖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연산군 이용은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요? 연산군은 흔히 알려진 이미지와 다르게 왕세자 시절에는 비교적 평범한 생활을 보내왔습니다. 성종의 적장자, 즉 성종의 정실에서 맏아들로 태어난 완벽한 혈통이었기에 딱히 견제할 만한 왕족 세력이 없었고, 어리지만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남자다운 기질을 보였기에 일국의 왕이 될 인물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종이 39세 나이에 급사하자 19살의 연산군은 순리에 따라 왕의 자리에 오르며 착실하게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국방에 신경을 많이 쓰거나 부패한 관리를 색출해 벌을 내리는 등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수행하고 있었죠. 그러나 연산군이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자신이 무슨 말만 하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따지는 신하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뭘 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만 하면 이런저런 사례를 들먹이며 왕을 견제하는 3사의 시스템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언젠가는 이 시스템을 뒤엎어 왕의 권위를 높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감히 왕을 왕처럼 대하지 않는 신하들의 태도가 몹시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로 연산군이 세자 시절 아버지인 성종이 아끼는 사슴이 자신의 손을 핥자 왕위에 오르자 곧바로 그 사슴을 활로 쏘아 죽였다는 야사가 있을 정도로 연산군은 극단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산군은 골칫덩이인 신하들의 기강을 잡을 만한 결정적인 꼬투리 하나를 잡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연산군은 역사 기록의 초안이었던 사초에 증조 할아버지인 세조를 비판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해당 사초에는 세조가 패륜적인 왕이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한창 왕과 대립하는 관계인 3사의 수장격 인물인 김일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연산군은 김일손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살인파 신하들을 세조에 대한 반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모조리 잡아들였고 대거 숙청하기로 결정합니다. 김일손은 사형 종류 중 가장 잔인한 방법인 능지처사를 받아 처형당하였습니다. 이들의 스승인 김종직 또한 생전에 세조를 은유적으로 비판한 글이었던 조의제문을 썼는데, 김종직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그의 글 조의제문이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이미 죽은 시체를 꺼내어 목을 베는 형벌, 부관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산군에게 이러한 내용을 몰래 전해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희대의 간신이었던 유자광입니다. 유자광은 각종 모함과 정치적 술수로 관리의 자리까지 올라온 인물인데 이러한 사건을 불러일으켜 연산군 눈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조정의 피바람을 일으켜 신하들을 대거 숙청하는 데 성공한 연산군은 처음으로 왕으로서의 권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자칫 쓴소리를 했다가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까 두려워 왕에게 간언하기를 꺼려했고, 그럴수록 왕권은 더욱 강력해져 갔는데요. 이 무오사화를 시작으로 연산군은 그동안 감추어온 광기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한편 연산군은 즉위 초부터 억울하게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한 어머니 패비 윤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자신이 7살 때 패비 윤씨가 사망했고 아버지 성종은 세자가 알지 못하게 철저하게 이 사건을 숨겨왔지만 연산군이 즉위 1년인 20살에 어머니가 사형당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모 죽음의 전말을 알게 된 당시 연산군은 식사를 거를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이후 그는 꾸준히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조정 내에서는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찾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하들과 이를 반대하는 신하들의 의견 충돌로 인해 연산군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오사화 이후 연산군 개인의 힘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늘어났고, 때를 기다리고 있던 연산군은 마침내 어머니의 죽음과 연루된 신하들을 모두 처단하기로 결정. 다시 한번 조선을 뒤흔드는 피바람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연산군의 폭정이 폭발하게 되는 갑자사화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훗날 채용사로 유명한 간신 임사홍이 연산군과 술을 마시다가 패비 윤씨의 피 묻은 적삼을 보여주었고, 이에 폭발한 연산군이 어머니의 한을 풀고자 사화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연산군이 정확히 어떤 사건을 계기로 갑자사화를 일으켰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제위 초반부터 끊임없이 신하들을 견제하고 절대 왕권을 추구하기 위해 힘을 썼던 연산군의 성향상 다시 한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숙청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자 패비 윤씨 사건을 명분 삼아 한바탕 신하 청소를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바람은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씨 부인과 정씨 부인을 국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패비 윤씨를 모함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채로 연산군 앞에 끌려와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몽둥이 세례를 맞았으며, 광기에 이성을 잃은 연산군은 이들의 아들인 안양군과 봉황군을 불러 초죽음 상태인 어머니를 직접 패라고 지시하기까지 합니다. 봉황군은 자신의 어머니임을 알고 끝내 때리지 못했으나 안양군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결국 어머니를 직접 때렸고 두 부인은 심한 매질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죽은 두 사람의 시신으로 젓갈을 담궈 산과 들에 뿌리기까지 하죠. 또한 왕은 패비 윤씨의 죽음을 적극 지지했던 자신의 할머니 인수대비를 찾아가 왜 어머니를 죽였느냐며 일갈했고, 손자의 원망을 받은 인수대비는 병을 앓고 세상을 뜨게 됩니다. 미쳐버린 연산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패비 윤씨의 죽음과 연루된 자들을 찾아 모조리 수청하기 시작합니다. 7개월간 이어진 갑자사화 기간 동안 약 200여 명에 달하는 신하들이 모진 고문 끝에 잔인하게 처형되었고, 연좌제로 묶여 처형당한 식솔들까지 더하면 수천 명에 이를 정도로 궁궐안은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패비 윤씨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들 또한 부관참시를 당하게 되었죠. 갑자사화 이후 더 이상 왕의 의견에 토를 달 신하들은 사라졌고 왕은 그토록 원하는 절대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더욱더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가 모두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는 연산군은 그가 얻은 권력을 모두 자신의 탐욕과 사치를 채우기 위해 사용합니다. 일단 자신에게 상서와 관원을 올리며 사사건건 태클을 걸었던 삼사를 폐지시키고 신하들과 국문을 논하는 자리인 경연 또한 폐지시켜버립니다. 아예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행위죠. 또한 입거라는 모든 신하들은 왕에게 말을 조심하라는 신원패를 착용하게끔 하였고 관료들의 사모에는 앞뒤로 충과 성 두 글자를 새겨 왕의 권위를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유교 교육을 맡아보던 최고의 교육관 성균관을 술과 여자로 채워 주색장으로 만들고 당시 절이었던 원각사에서 승려들을 내쫓고 기생들을 집합소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연산군은 여삭에 미쳐 전국 팔도의 유명한 기생들을 모두 궁궐안으로 들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죠. 또한 불교 선종의 본산인 흥천사 또한 마국간으로 바꿔버리는 등 무수한 실정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사냥을 좋아하여 경기도 일대를 모두 사냥터로 만들고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을 쫓아냈다는 일화는 지금까지도 유명하며 왕의 폭정을 비난하는 백성들의 불만이 쌓여간다는 소식이 들리자 당시 백성들이 널리 사용하던 훈민정음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연산군은 간신이었던 임사홍, 임숭재 부자에게 채용사라는 관직을 주어 전국 곳곳에 미인으로 알려진 여인들을 잡아오라는 명을 내리는데 이렇게 채용사에 의해 발탁되어 들어온 여인들이 많게는 만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여인들 중 가장 미모와 가무가 뛰어난 여인을 흥청이라고 불렀는데 오늘날 자주 쓰이는 단어인 흥청망청의 어원이 이때의 일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장녹수라는 기생입니다. 연산군은 국정에서 이미 손을 떼버리고 걸 안에서 기생들과 방탕한 음주가무를 즐겼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성 도차증도 있었는지 야외에서 갑자기 성욕이 끓어오르면 그 성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커다란 가마도 제작했다고 합니다. 연산군의 엽색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혼인을 한 여인들도 빼앗아 간통을 저질렀는데 이 여인들 중 대부분은 사대부의 여인들이었죠. 갈 때까지 가버린 연산군은 자신의 큰 어머니인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를 겁탈하여 임신까지 시켰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군주가 날짐승만도 못한 행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다 못한 내시 김처선이 지금까지 6명의 왕을 모셨지만 이토록 음란한 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관언을 하자 연산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김처선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활에 맞아 고통을 호소하는 김처선은 그 상태로 팔과 다리가 잘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언을 멈추지 않는 김처선의 혀까지 뽑아 잔인하게 죽였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연산군의 광기는 막장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신하들이 왕을 끌어내리기로 결정. 이곳저곳에서 반정을 모의하기 시작했고 1506년 음력 9월 2일 왕에게 누이를 겁탈당한 박원종을 필두로 거병한 군대에 의해 연산군은 피위당하게 되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나자 당시 연산군은 민간복으로 갈아입은 뒤 한 민가에 숨어있다가 비굴하게 잡히게 됩니다. 이는 조선 최초로 일어난 반정이었으며 이 반정으로 인해 연산군의 이복 형제인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라 훗날 중종이 됩니다. 붙잡힌 연산군은 강화도 근처 교동도로 유배된 지 2달 만에 전염병에 걸려 사망하게 되는데 너무나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바람에 혹시 독살을 당한 게 아닐까 하는 의문도 남아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혀 조선 팔도를 공포에 떨게 한 연산군은 드라마틱한 생을 뒤로한 채 32세의 나이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갑자사화 이후 폭주했던 2년의 임팩트가 강해서 그런지 그 이전의 10년간의 통치 기간은 비교적 무난한 치세를 보여주었기에 더욱더 미스터리한 왕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약 연산군이 철저하게 계획된 숙청으로 얻어낸 강력한 왕권을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조선의 역사가 달라졌을까요?